여러분 그 시험들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해설을 볼 건 4월 5일 날 시행됐던 9구 국가직이자 재난관리론인데 요 시험은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방재 안전관리직이죠. 방재 안전관리직이고 거기에 전문 과목으로 두 개가 있죠. 안전관리론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론 두 개입니다. 재난관리론은 시험 범위가 법률상으로 나와 있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죠.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다음에 위기관리다. 그럼 재난이라는 거에 대한 구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요 안에서 이제 뻗쳐나가기 시작하는 게 크게 이제 재난 원인이죠. 원인을 알아야 뭘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재난에 대해서 관리 이론이죠. 이 재난에 대한 관리 이론은 주로 외국 이론들이 다죠. 그다음에 법률이 크게 세 개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그다음에 재해경감 이렇게 크게 법률 세 개 정도. 근데 주로 자연재해 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대략 한 8개에서 10문제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뭐 올해 문제의 특성이다 그러면은 전문 과목이 전체적으로 다른데 좀 어려운 데도 있고 쉬운 데도 있었는데 재난관리로는 비교적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금만 기출 문제라도 많이 풀어봤다 그러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게끔 그래서 나왔던 이론이고 올해 전체 출제 비율을 보면은 좀 전에도 봤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제 위기관리 쪽인데 재난관리 이론이라는 게 대략 한 6문항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난 원인이죠. 뭐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뭐 쓰나미와 관련됐다든가 아니면 폭발과 관련됐다. 뭐 이런 문제가 한 3문항. 그다음에 자연대책법이 나옵니다. 요게 한 5문항 정도.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3문항. 그다음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문항이 등장했고 재해구호법에서 한 문항이 등장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대략 12문제. 그다음에 순수하게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9문항 정도가 등장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반반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기준해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자, 컴포트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루이스 컴포트죠. 주장한 재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재난의 특성. 자, 이 학자는 재난의 특성을 어떻게 나눠놨느냐 하면은 상호작용. 여기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복잡성을 띠고 이게 일어나는 데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누적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 누적성은 보통은 우리가 그 터너 이론이죠. 재난은 자연재난, 인위재난으로 구분하는데 재난의 비가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누적성 및 그 누적성으로 인해서 인한 인지성을 구분하고 있다. 그럼 누적성에 대한 구분은 터너의 이론입니다. 터너.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재난관리 이론할 때 설명도 하지만 요렇게 세 개의 또 특징은 그 사회재난의 특성이기도 하죠. 사회적 재난, 사회재난. 사회재난의 특성인 거 누적성은 보통은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인위적 재난이나 둘 다에 다 적용될 수 있지만 보통 복잡성,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이러면은 사회재난의 대체적인 큰 특성 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적성은 터너의 이론이다. 터너의 이론 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죠. 요 문제는 자, 존슨이죠. 재난 분류와 관련된 겁니다. 이 재난 분류, 이 존슨의 재난 분류는 워낙 존슨 아니면 안에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존슨이 압도적인 비율로 높게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존슨은 재난 자체를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그리고 인위재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자연, 준자연, 인위재난, 인적재난, 인위재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보통 이제 자연재난 안에는 지구 물리학적 재난하고 생물학적 재난 또 구분을 해놓죠. 이 안에서
지구 물리. 그 다음에 여기는 생물. 학적 재난 이렇게 구분을 해놓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물리학적 재난은 질이 있고요. 지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상이 있죠. 기상학적 재난. 그다음에 생물학적 재난은 뭐 그 미생물이라든가 아니죠. 여기 세균 등 해서 등등등이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그 지질학적 재난에는 지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형은 산사태가 들어가죠. 기상학적 재난의 대표적인 게 태풍. 이거 외에도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당연히 다 외워 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준자연 재난에는 일단은 여기서 그 대표적인 지금 저기 온난화 현상. 온난화 현상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 온난화라든가 사막.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이 꼭 의도적으로 뭘 한 건 아니지만 사람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그 준자연 안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지금 여기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죠. 그러면 얘는 준자연 재난 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준자연 재난 안에. 자,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재난은 이제 인간들이 만드는 거죠. 공해나 광학 연무나 폭동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준자연 재난이 이제 해당하게 돼야 되죠. 여기는 일단은 그 존슨 이론인데 이게 재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재난의 그 관리 이론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재난 관리의 복구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하고 물어봤습니다. 다음 중 재난 관리 복구 단계. 자, 재난 관리 복구 단계는요. 크게 일단은 재난비 단전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그 재난 이론 플러스 여러분들 재난비 단전관리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다 암기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일단 위험지도 작성하면은 대표적인 예방 단계입니다. 자, 예방 단계다라고 하면은요, 재난의 직접적인 어떤 관리는 아니라도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고 있구나라는 계획을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대표적인 거 비상통신망입니다. 이게 구축하면 대비고, 이게 가동이나 운영이 붙어요 뒤에. 그럼 그때부터 대응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인명구조 하면 대표적인 대응 단계의 그 예시죠. 그럼 여기서는 복구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죠. 복구 단계. 그럼 일단 이건 대응 단계고, 자, 이재민 지원 하면은 대표적인 복구 단계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항상 조심하시라고 하는 게 올해는 그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대응 단계 하면 자, 재난 사태 선포입니다. 이건 재난에 대응하는 거죠. 그럼 대응 단계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면 복구 단계입니다. 시험에는 이것도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죠. 일부러. 그러면은 자, 다음 중 뭐 대응 단계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재난 사태 선포인데 특별 재난 지역 사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이런 게 들어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제가 표로 해서 4칸을 만들어서 나눠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안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던 거라 자료 안에 표가 있습니다. 그대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고도 신뢰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도 신뢰 이론의 한 분야인데, 여기서 자, 한 부분의 실패를 다른 부분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전략. 지금 여기서 과외성 전략, 의사결정 분권화 전략, 관점의 유연화 전략, 조직학습 전략, 이거 전부 다 고도 신뢰 이론이 맞습니다. 네 개가 다. 자, 고도 신뢰 이론이 네 개가 다 맞는데, 자, 기본적으로 가외성이라는 건, 자, 뭔가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남아 도는 것 같아. 근데 재난이 발생할 땐 그걸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즉 내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치로 실패하더라도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여유 자금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가외성 이론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외성 전략. 여기에 의해서 그 고도 신뢰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재난관리 이론에 나오는 또 가외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 자, 의사결정은요. 그 기본적으로 이 의사결정 분권화는요. 집중화보다는, 그러니까는 집중화가 아니라 탈집중화죠. 자, 이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는, 자,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중앙에서 내려다보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현재 대처하고 있는 개별 조직들이 하는 게 조금 더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탈집중화를 하는 거고, 관점의 유연화는, 자, 조직 시스템이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더 많은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 이러면은 관점이 좀 경직되게 돼 있죠. 자, 그럼 다음에 조직학습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이론은 그 전체 시스템의 기술과 생산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식을 얻도록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조직학습 전략, 재난 대비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꾸준히 이 재난 조직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해도 내가 모르고 있어요, 담당자가. 그러면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못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위기경보 4단계 색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요.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의거해서, 이거는 뭐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그 법률하고 행정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관심하면 블루, 파란색. 주의하면 그 옐로우죠, 노란색. 경계하면 오렌지색이죠, 주황색. 그리고 심각일 때가 레드 색깔이다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막 자주 나온다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나오는 편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여러분들 근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위기경보를 4단계로 분류하겠다라고 해놓고, 국가 위기경보 관리 지침이라는 곳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그리고 각 부처별로 지침이 다 있는데 저 색깔은 동일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는 꼭 암기가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시면 재난관리 이론입니다. 자, 재난의 분산자. 자, 재난은 기본적으로 분산관리 방식과 통합관리 방식, 이게 전통적 방법, 이게 이제 현대적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재난 주간 기간이라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분산관리 방식이고, 재난 대책 본부다 그러면은 그 현대적인 통합적. 근데 이게 뭐 전통적이라고 해서 이걸 안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쓰고 이것도 지금도 혼합해서 다 씁니다. 자,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정보 전달에 일어나면 통합관리 방식이 돼야 되겠죠. 전문성 제고 용의, 그럼 얘는 분산관리 방식입니다. 그럼 일단 1번, 2번 나눠지죠.
이게 제가 왜 이거 1번, 2번 이렇게 나누냐면 이거는 사지선다 푸는 요령 중에 하나죠. 위에 거 지금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는 말은 이렇게 써놨어요. 분산관리 방식 대비 통합관리 방식 대비 통합관리 방식에 대한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분산관리 방식 찾으란 소리예요. 국어를 돌려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1대 3으로 무조건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러면 실수를 최대한 안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총괄적 자원동원, 총괄적 자 통합관리 방식. 그다음에 신속한 대응성 확보, 이것도 통합관리 방식. 예, 이렇게 구분이 돼야죠. 그래서 통합관리 방식 하면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자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이거 나오면은 대부분 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 이거 분산관리 방식이라고. 부처이기주의는요 통합관리 방식에서 나오는 최대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분산관리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내 업무를 해요. 이 부처 간에 이기주의가 나타날 일이 없어. 내 업무니까. 그런데 통합관리 방식은요 내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위에 컨트롤 타워에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일도 아닌데 해야 돼?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빠지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부처 이기주의가 여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요거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충분히 다 암기하시면은 대략 이거는 한 통합관리 방식이나 분산관리 방식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한 15개 내외 정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암기가 가능하시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함정을 파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득점을 했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가연성 고체 미분입니다. 이건 이제 재난 원인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폭발 이론이죠. 폭발 이론. 자, 폭발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화학적 폭발 안에는 가스, 그 다음에 가스 폭발, 분무 폭발, 분진 폭발, 그리고 분해 폭발 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요. 크게. 자, 물론 이제 요 앞에 이게 이제 산화 폭발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산화 폭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화학적 폭발은. 물리적 폭발은 화염이 없고 화학적 폭발은 화염이 있고 이 화학적 폭발 안에서도 산화 폭발. 산화 폭발이라는 건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만나서 불꽃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건데 그 중에서도 자 가스는 기체, 분무죠. 분무는 액체가 이제 미분으로 떠다닐 때 자 고체의 미분이 떠다닌다 그러면은 분진이 되는 거고요. 이건 고체나 액체가 분해가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자 이거는 그럼 고체의 미분이 떠다닌다 그러면 분진 폭발을 의미해요. 자, 가연성 고체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가스 분해 분진 여기 분진 폭발로 가야 되죠. 어떤 착화 원인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이다. 자, 이건 폭발 원인에 관련된 설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8번 유형을 보시면 자,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나오고요. 재난관리 원칙입니다. 자,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요, 미국 국토안보부에 있는 거고, 자, 여기는 목적이, 자, 이거는 미국 국토안전부에 있고, 얘의 주 목적은요, 주정부가 있고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주정부하고 미국은 지방 정부가 있죠. 근데 여기만으로 처리하기 힘든 재난에 대응하는 것, 즉 이거 두 개만으로 힘든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나 주정부 간에 포괄적이고, 자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자 원칙은 재난이 일어나요. 그럼 얘네만 하든지.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중앙정부가 있죠. 연방이죠. 연방
정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주정부하고 지방정부 얘네만으로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까지도 합쳐서 연방정부까지 해서 같이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 연방정부까지 올라갔어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만 해야 되는 업무를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일단은 포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 두 개가 협동적이고 통합적으로 뭉쳐져야 된다입니다. 보수적이다라는 건 이거 재난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포괄적이고 협동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관리의 원칙이다.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주정부든 지방정부든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기서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연방정부까지 끼어들었다요. 그럼 화학적 결합이든 물리적 결합이든 뭔가 결합이 일어나서 통합적으로 어떤 관리 시스템을 간다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건 사실은 내 가치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관리했다라는 거는 남의 도움을 안 받겠다라는 의미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9번 문제는 해저입니다.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화산 등의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발생되는 파장의 긴 파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풍랑은요, 이게 풍이 바람 풍자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의 영향으로. 그럼 이거 약간 삼각형 모양을 띄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람에 의해서. 너울이 있습니다. 너울은 바람의 영향이 다 끝나고 이쯤 어디서 요렇게 물결이 곱게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삼각형 모양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해일이 폭풍 해일하고 지진성 해일 두 개로 나눠요. 근데 그 지진성 해일을 쓰나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폭풍 해일은 이 폭풍에 의해서 바람이죠. 바람. 이 폭풍에 의해서 해일이 오는 것들을 폭풍 해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해수면이죠. 여기 밑에 자, 이게 아무리 바다라고 그러고 이게 해수면이라고 해도 자, 여기 바닥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진의 형태 혹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땅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를 쓰나미로 구분을 하고 있죠. 쓰나미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아네스 이론이나 존스 이론의 재해 분류에서 저걸 가지고서 좀 분류를 애매하게 해놓은 게 서로 간에 좀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에 의해서 발생된 파장의 긴 파도라고 하면 그게 쓰나미인 거고, 바람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났다, 그거를 폭풍 해일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해일은 당연히 지진성 해일이라는 거를 따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 지진성 해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쓰나미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재 등급 분류입니다. 화재 등급 분류는 사실 지금 요거는 이제 크게 논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국가 검정 기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국의 국가 검정 기준. 그리고 산업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산업 분류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쓰는 게 미국 연방 화재 협회죠. 미국 방화 협회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 거의 대부분 쓰는 게 이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자, 일반 화재죠. 일반 화재 A급 기준이 있어요. 유류 화재입니다. B급으로 나눠져요. 자, 그다음에 전기 화재죠. 전기 화재는요. C급.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죠. 금속 화재예요. 금속 화재는 국가 표준 기준에는 없어요. 근데 산업 표준 기준에는 D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방화협회죠. 미국 방화협회죠. 여기 연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 미국 방화협회. 방화협회에서는 D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도 이제 이게 어디 표준 분류 기준인지 좀 명확하게 써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답에 있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화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분류 기준이 없고요. 미국 방화협회는 2급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2급으로 따로 분류를 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가스를 그냥 유류화재 B급으로 좀 분류를 하는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주방화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식용유화재 하면은 유류화재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주방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국가 검정 기준에는 K급이라는 게 분류가 이거 이제 2022년도, 23년도 이때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분류. 기존에는 우리나라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표준 기준에는 없고요. 지금 미국 방화협회에는 K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답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게 뭐 D급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D급이 답이 되려면요. 미국 방화협회 기준 이게 왜냐하면 국가 검정 기준이다 그러면은 답이 없게 돼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표준 분류 기준이냐 미국 방화협회 기준이냐. 자, 유류화재는 A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B가 돼야 되죠. 일반화재가 A가 돼야 되죠. 전기화재 C가 맞고 가스화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B가 되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B, 미국 방화협회 기준으로는 E가 돼요. 그런데 뭐 그 해당 사항이 없죠. 뭐 아예 D라고 써놨으니까. 차라리 저기에다가 주방화재 이렇게 냈으면은 큰 논란 없이 뭐 국내 검정 기준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준이고 거기에 없는 거는 한국 산업표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또 D급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방화협회 기준. 그래서 얘는 좀 이런 것도 조금 더 정교하게 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은 11번. 자연대책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자연대책법상 가뭄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를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뭐 행정안전부 아니면은 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부 장관을 얘기하죠. 자, 여기는 그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해야 되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출입한 중장기 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정확한 용어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 지원해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 틀린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뭄 방제를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된다.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하면 일단 이분들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 푸는 팁이죠.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여기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관급까지는 못 됩니다. 장관급이 되려면 시도지사 정도가 돼야 되죠. 그럼 만약에 저게 시도지사 이런 그래도 같은 장관급끼리 급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운영해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 대책본부장을 누가 맡느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관리 방식의 중앙 대책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장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다 두고요. 여기에 대책본부장은 안전부 장관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난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예보를 위한 경보체계 구축 운영 그러면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을 보시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상습 가뭄 재해 지역에 대하여 빗물 모으기 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시행해요. 자, 여기는 빗물 모으기 시설 설치예요. 그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럼 이건 지역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야 되죠. 거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께서 하셔야 되는 업무가 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시면 특히 또 올해는 지문도 전체적으로 좀 짧게 나왔어요. 뭐 긴 이론이라든가 긴 지문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읽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다음 재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에 관한 법률상 재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가하고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건 재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문제죠. 자,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기업의 재경감 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 무엇을 고시해야 된다. 일단 지문을 볼게요. 지문 안에 보시면 재난관리 표준가요 사업 연속성 확보계획. 사업 연속성 확보계획은 자, 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안들을 넣는 거고요. 일단 재경감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전에 있어야 된 게 재난관리 표준이 되죠. 이거 뭐 국가 재난관리 표준, 뭐 이건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거고, 이 법에서는 재난관리 표준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표를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서 고시해야 되는 거고요.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가가 재난관리 표준 표준이니까 재난관리 표준의 범위에서 무엇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경감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좀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왔죠.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재난관리 표준의 범위에서 그 정해야 되는 기본적인 영은 대통령령. 우리 시행령이라는 표현을 쓰죠. 시행령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총리령이 안 들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총리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총리령이 다 빠졌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경감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바뀌었다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죠. 1번. 다음은 13번. 자연대책법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별 방제 성능 목표 설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아래 들어갈 숫자는 하고 등장했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 보통은 이제 뭐 시도지사에서 이렇게 좀 끊죠. 그래서 이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구분하는데 지금 여기는 시장 및 군수가 들어가서 그럼 광역하고 기초단체단체까지 다 포함됐다는 소리예요. 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합니다. 지역별 방제 성능 목표를 공고한 날로부터 자, 타당성 검사입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제 성능 목표를 변경 공포해야 된다. 자, 무언가 공표를 했습니다. 시행이 됐어요. 결과를 보고받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최소한 4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건 5년 그 변경 공표할 수 있는 건 5년이죠. 5년마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표 1년, 시행 1년. 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와요? 다시 이제 그 공포에서 시행한 쪽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벌써 1년, 4년이 흘러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그 검증 혹은 검증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또 1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나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5년마다라는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5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표하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 보고받고 이거 평가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계획 세우고 이러면 딱 5년이 흐른다요. 그래서 5년이 됐다입니다. 했을 때 이것도 뭐 이렇게 전체를 다 암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뭐 이런 거는 그 단순한 숫자죠. 그래서 제가 법령 얘기할 때 숫자는 무조건 내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논란의 여지 없이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은 14번 재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에 관한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수기업 인정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취소 자 우리 행정처분은 취소와 정지로 나눕니다. 정지로 나누죠. 혹은 경고 뭐 이렇게 나오죠. 정지 또는 경고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취소라고 쓰면 제가 이거 필요적 취소라는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뭐냐? 한 번 걸리면 그냥 취소해야 된다요.
그럼 보통은 이제 필요적 취소가 아니고 정지나 경고가 들어가는 건 처음 걸렸을 때는 정지 정도 시켜주던가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정지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2차 때 취소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랬을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바로 취소해야 된다라고 써 있으면 이거 필요적 취소, 쉽게 얘기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얘기해요. 자, 기본적으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1차가 경고예요. 거짓이나 부정. 자, 이 니은에 있는 거 이거는 모든 법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걸 제외한 모든 일반법들, 개별법들이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데 누군가가 어떤 자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즉 시원적 무효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원적 취소 사유죠. 이 경우에는 무조건 다 취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행정처분 사유가 3개죠. 양도 양수 합병에 의해서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되면 1차 때 여기도 경고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개가 똑같은 게 2차 때에 전부 다 취소 사유로 넘어가게 돼 있죠. 취소 사유로. 요거 해설서는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 이내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설서 보고서 지금 꾸준히 잘 하시면 뭐 잘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을 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푸시고 지방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셔야 돼요. 다음 자연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지역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설해입니다. 눈에 의한 피해죠. 재해 발생 우려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기 점검은 매년 11월에서 다음해 2월 중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1월 눈 내리는 달이죠. 11월부터 2월까지. 다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설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및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데 여기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반드시가 아니고요. 필요하면, 필요시예요. 필요시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해야 된다죠. 일단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95% 이상이 틀린 지문이에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다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풍수에 의해 재해 발생 우려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풍수에. 자, 설에는 11월에서 2월, 풍수에는 3월에서 5월. 다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관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시면 자연재해 대책법이죠. 또 여기도 자, 자연재해 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거. 재해 영향성 검토. 이거는 이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건데 영향성 검토란 자연재해에 미치는 가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자, 어떤 거냐? 여기 행정계획과 방제관리 대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방제관리 대책까지 방제관리는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관리, 즉 행정적인 입장인 거죠. 그랬을 때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죠. 이렇게 두 개가 맞는 지문이고 여기는 틀리는 지문이죠.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요. 지구 단위 홍수 방어 나왔습니다. 지구 단위예요. 어떤 특정 지역 단위별로 홍수 방어 기준이란 상습 침수 지역이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정한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자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럼 네 지역밖에 못 정하겠죠. 그럼 이건
전국 단위로 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행정안전부 장관, 즉 중앙에 있는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재난 관리하면은 재난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는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등장하고 그 시행령상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이고 재난대비 기본 훈련은 일단은 기본계획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매년 실시해야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훈련 주관 기관의 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 훈련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해서 연 1회 이상. 자, 재난대비 훈련은 일단 연 1회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요. 다음 재난대비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참여하는 데라는 문구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를 참여해요. 근데 비용은 훈련 주관기관. 훈련 주관기관은 훈련을 여는 기관이죠. 주관기관이 부담한다라고 되는데 내가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참여하는 기관이죠. 참여 기관이죠. 참여 기관이 부담해야 된다입니다. 자기가 어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훈련에 참여를 하는데 그 비용을 주관하는 데서 부담해라. 이건 좀 말이 안 되겠죠. 다음 훈련 주관 기관의 장은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 일시, 훈련 장소, 훈련 내용, 훈련 방법, 훈련 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훈련 참여 기간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야 비용도 준비하고 인원도 준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다음 훈련 기간의 장은 재난대비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훈련 주관 기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훈련 주관 기관이 다 취합을 해서 자료를 기록 보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유형을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이죠. 그럼 자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들. 재난 및 예컨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하면 법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상이라는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되는 게 법령 이렇게 표현됩니다. 법령상 재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장. 긴급 구조 대응 계획의 집행, 지휘, 통제, 총괄 조정. 그다음에 긴급 구조 기관과 지원 기관과의 긴급 구조 기관과 긴급 구조 지원 기관과의 역할 등 긴급 구조를 위한 현장 계획 등의 수립하면은 자, 여기 이걸 하시는 분은 이걸 하는 건 중앙 통제단의 업무죠. 중앙 통제단의 업무. 중앙 통제단의 업무고 이 통제단의 중앙 통제단의 단장이죠. 물론 이제 지역 통제단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이나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이 하지만 중앙 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 자, 그럼 여기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소방청장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답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안에를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써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무총리를 여기 안에다가 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써놓으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만약에 그 답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 안에다가 재난 주관 기관과 관련된 아니면 책임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써놓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나마 좀 답이 될 수 있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시면 제9호 법령상 구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장사의 지원은요 제9호 종류 안에 포함돼요. 제9호 안에는요
그 이재민에 대해서 거주지를 제공한다든가 감염병을 예방해 준다든가 생필품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리고 장사의 지원 요거까지도 구호의 종류 안에 포함이 되죠. 다음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 운동조직은 구호 지원 기간 안에 포함이 됩니다. 3번 구호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 지급할 수 있다죠. 자 여기 보시면 구호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재민에게 기본적으로 원칙은 현금을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뭐 될 수 있으면 그때 진짜 필요한 구호를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단 구호 기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금 지급할 수 있다요. 인정하면. 다음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장 집이 무너져서 갈 데가 없는데 뭐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곳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호 기간 연장 당연히 가능하다입니다. 그다음에 20번을 보시면 자연대책법상 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 영향 평가입니다. 협의 결과 통보 기간으로 가나에 들어갈 것으로 바르게 연결. 이거 외울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원래는 기본이 30일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되게 커요. 면적이 되게 커. 그게 얼마냐면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아니면 길이가 10만 킬로 이상이다. 그러면은 15일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이 재 영향 평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구분에 따른 기간인데 사업 개발의 표지 면적 즉 재 영향 평가라는 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재해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칙은 그냥 30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너무 커요. 그러면은 15일을 더 준다. 그랬을 때 개발 사업 부지의 면적이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거나 개발 사업의 길이가 10km 이상인 경우에는 원래 40일인데 플러스 15일. 30 플러스 15에서 45일이 돼야 되죠. 그 외 그럼 이거보다 크지 않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30일 이내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랬을 때 답이 3번으로 떨어진다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일단 문제는 다 풀어보셨고요. 여러분들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거는 국가직이 목표이신 분들도 있지만 뭐 4월 시험에 4월 시험 국가직보다는 6월 시험 지방직이 더 목표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구나. 그리고 전통적인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6월달 시험에서 충분히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충분히 더 이렇게 학습하셔갖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